그루터기 마음속 깊이 묵혀왔던 생각들을 꺼내봐요. 피터의 그루터기 누구든지 마음대로 그루터기에서 쉬어가요.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피터의 그루터기. 저희 방송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상담으로 풀어보는 마음 이야기, 딸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받은 마음 편은 지난 9월 17일에 이미 한 차례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나간 이후 몇몇 애청자분들께서는 사연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은 것 같다. 사연자는 정말 힘든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는데 너무 가볍게 웃으면서 진행하는 것 같다. 사연자가 상처받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는 등의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에 지적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방송 내용 중 적절치 못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된 내용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적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례에 대해 가볍게 대하듯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에 대해 그래도 해명을 드린다면 방송에서 다루는 사연은 사연자 보호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그대로 하지 않고 내용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취자들께서 실제 사연자를 생각하며 들으시는 것과 방송 패널들이 각색한 사례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1시간이라는 짧은 그러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 무겁게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가볍고 유쾌하게 방송을 이끄는 것도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방송 내용을 통해 마음이 불편하셨거나 혹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피터의 그루터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도 상담으로 풀어보는 마음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사연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실 두 분 교수님 그리고 신부님 또 모셨습니다. 우리 각자 소개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김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카르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일주일간 잘 살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자매님의 사연이고요. 딸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3녀 중 처음으로 막내딸이 결혼했고 어려운 살림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지금까지도 경제적 활동을 하며 열심히 키워왔는데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도 자신에게 다 달라고 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가져가려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낯설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돈과 사이 앞에서도 엄마에게 말이 많다고 면박을 주어 무안하기도 했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난 적도 있고 신혼여행 간 사이 딸 집에 가전제품을 도와주고 청소를 해주었는데 사생활 침입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서운합니다.
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잘 살기만을 바랐는데 딸은 내가 가는 걸 바라지도 않고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예비 사위가 인사를 하러 와도 되냐고 물어왔을 때 일을 하느라 피곤했지만 오라고 하여 딸과 장을 보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기름이 튀어 약간의 화상을 입었는데 무심히 지나치는 엄마의 행동이 섭섭하다며 눈을 노려보고 화를 내고 나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중재를 부탁했으나 남편은 내가 경제권이 있다고 툭하면 갈라서 자고 집 나간다고 하고 애를 기를 죽이고 있다 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막내딸을 옹호하는 둘째 딸도 그렇고 큰딸도 엄마가 어렸을 때 자신을 기죽였다고 원망을 하니 자식에게 희생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회의감으로 괴롭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떠나 지방이라도 가서 자식들과 단절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화가 치밀고 분한 마음에 더해 예전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돌아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 쉬지를 못하고 다들 나를 원망하고 있으니 억울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민님 감사합니다. 우리 6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도 일하고 계시네요. 능력자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탄탄하게 가지고 계셔서 사실 남편이나 아니면 두 딸 다 이런 경제력에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가 해주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딸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건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큰 고생 그리고 희생은 다 어디로 갔고 두 딸은 이 엄마를 원망하고 남편도 결국 딸 편을 들면서 너무너무 외로운 마음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참 힘 좋은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요. 60대 후반이면은 대단하신 건데. 그러면서 그럼 거의 후반이면 70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70대면은 그런데 아직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사장님 아니실까? 그러면 공직이나 이런 거에는 벌써 은퇴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경제력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함부로 딱 그렇게 힘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족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힘주면 엄마 힘줬다고 뭐라 그러고. 근데 사연해 보면 또 어려운 살림에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느라고 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부분 참. 근데 이게 자식한테는 오히려 또 때로는 이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키워달랬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마치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야 너무 귀한 미덕이고 또 이제 그렇게 내리사랑 이렇게 하고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한편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식을 올가매는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인 다시 이제 그죠. 부모가 원하는 어떤 그 방식으로 하는 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거기에 되는 대해서 것 이제 같아요. 엄마들은 네.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예, 저도 다 얘네들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방식대로 해야만 얘네들이 진짜 미래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좀 엮어서 좀 약간 가설이라고 해서 보자면 남편이 일단 바람을 피웠나 봐요. 그래서 외도를 했던 그 시절에 분한 마음이 다시 올라온다, 뭐 상처가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울타리가 이제 벗겨지고 깨졌어. 예, 딸 셋밖에 없고 내가 알아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빨리 통제도 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이 가정을 제대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매여서 너무 열심히 60대 말이 될 때까지 네. 후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어느 순간에 다 나한테 등을 돌리고 이 떠나가는 모습이 정말 한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소통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거라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다 그 초점을 사실 두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헌신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내 만족 내 안위 이런 것보다는 자녀를 위하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이상으로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속에서 이게 너무 애쓰면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맞춰주지 않으면 억울함도 또 그만큼 또 그쵸. 크고 서운함도 또 그만큼 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도 한편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그 한편으로는 내가 다 해야 된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애쓰고 있고 힘들다라는 걸 잘 좀 표현했으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가 너무 애쓰고 힘든데 우리가 좀 뭘 도울 게 있을까 이렇게 갔을 텐데 기를 팍팍 죽이셨단 말이죠.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나 올 때까지 청소 다 해놓고 밥도 좀 해놓고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애쓰고 사는데 너는 열심히 안 사니?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제 딸 입장에서 뭐 기 죽였다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돈으로 않았을까? 경제력으로 기를 주겠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경제로요? 경제력으로 남편이 경제권이 있다고 툭하면 갈라서자고 집 나간다고 하고 애들 기를 죽이고 있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제권이 있다는 거는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선다고 해도 나는 아쉬울 거 없다. 나는 경제권이 있으니까 나는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집의 명의를 다 바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세팅을 바꿔놓고 거기에 대한 파워를 휘두르겠죠. 당신이 잘못했던 과거의 그것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뭔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뭐 이건 가설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가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툭하면 갈라서자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이제 부부 관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는 거는 애들 보고 사는 거야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애들도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은 너희 그러면은 내가 왜 너네들 데리고서 이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나 이 집 나갈 거야라는 식으로 하면 엄마 잘못했어. 뭐 이렇게 혹시 뭐 이러한 스토리에 비슷한 버전들이 아닐까? 뭐 그래서 경제권이 어머니에게 있으니까 아이들은 아빠에게 있다 그러면 엄마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아버님이 조금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고 사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많은 가설로 지방 같습니다. 가설을 다 영화로 세워야 돼. 근데 참 픽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상담으로 풀어보는 마음 이야기 그 딱 계속하면 할수록 많이 이제 더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가 진짜 단편적으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있었구나. 그 선생님들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려할 게 많고 물어볼 게 많은데 되게 그냥 귀찮으니까 넘겼던 그 저의 지난 날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웬 자아 비판입니까? 그래서 막 이제 저도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신부님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런저런 가설을 세우고 또 얘기를 해보고 어떤 말이 더 좋을지 고민을 해보는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참 자매님의 그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진짜 앞만 보고 계속 가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 자매님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자매님한테는 너무나 힘들었고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살리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굉장히 크셨던 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이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먼저 짚어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상담자가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일 힘들었던 건 뭔지 해서 단순히 이 사건들 말고, 이 사건들은 이미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그런데 그 지난 날부터 쭉 한번 그냥 일단은 처음부터 들어드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아 비판도 나온단 말이지. 내가 애들한테 조금 강압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도 당연히 이제 그 먼저 그 숙이고 이분의 고생한 거를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으니 그분도 그렇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참 이제 그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는 네. 그 일단은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들어주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아, 뭐 그래요? 자랑하냐 그러고 뭐 그게 무슨 고민이냐 그러고 막 이러면 이제 엄청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하. 그 들어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섣불리 들어주지 말고 네 입이 무겁고 말이 느린 친구를 데리고 오십시오. 네. 저 같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못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방금 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어요.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것 길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은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려내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 이제 자녀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자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결혼 전에도 예비 사위가 인사를 하러 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일을 하느라 피곤했지만 오라고 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기름이 튀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딸이 이제 화상 입었다고 또 엄마를 막 째려보고 이러는 게 뭐 더 섭섭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이제 이런 뭐 단편적인 에피소드지만 이제 이런 순간에 이분이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는 조금씩 내 자신도 조금 돌볼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내가 좀 피곤하다. 오늘 말고 다음에 와라.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굳이 막 나의 힘든 걸 막 누르고 애를 쓰는 삶으로서만이 아니라 조금 나도 기꺼이 좋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삶으로 조금 나아가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제 상담 이론 중에서 이제 굿 이너프 마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만하면 괜찮은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있는데 그 엄마는 이렇게 따뜻하고 공감하고 이런 엄마일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요소가 침범하지 않는 네. 엄마. 이게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그 침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잘 강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요즘에 조금 이제 전혀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왜 가족살인, 그러니까 가장이 죽으면서 자녀들을 같이 이제 죽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건 사실 살해다. 근데 우리 문화에선 자꾸 이 자녀와 나를 동일시. 동일시함으로써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나는 애를 쓴 거지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자녀한테는 그게 때로는 이제 상처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프지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 상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시대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정을 건사하면서 살았죠. 더군다나 여성으로서의 한이 맺힌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런 것을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축의금을 달라 그래? 이게 말이 돼? 거기에다가 조금 그 기름 좀 튀었다는 그 손이 째려보고 그냥 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얼만큼 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 공로에 비하면 이런 거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조금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무게를 달아보면 그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의도를 보면은 정말 너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 너 신혼여행 갔을 때 가전제품 너네 집에다 넣어주고 청소해준 게 그렇게 잘못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도와주는 거죠.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도움을 주는 것이었는데 딸에게 있어서는 가정 침입이다, 무단 침입이다라는 말을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엄마한테 침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수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범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내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는 정도로 우리는 자기의 그런 어떤 인격이라든지 자기의 삶의 범위라든지 내 삶의 그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이 친하니까 침범하지 이런 걸로는 용납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는 것보다는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기가 힘든 거죠. 어렵죠. 제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제대로 폭력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맞아요. 폭력적으로 풀면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해둘렀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그냥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머니 듣고 네, 뭐 얘기했으니까. 근데 네. 계속 음식 고문합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제가 잘 안 먹으니까. 그냥 엄마 나 그냥 가만히 둘래? 그래서 엄마 나 괜찮다고. 괜찮다고. 안 줘도 좀 괜찮다고. 나를 그냥 쉬게 내버려 두라고.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또 이제 받고 싶은 거. 근데 또 이제 엄마 마음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사실 집에 잘 안 가거든요.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네. 거야 우리 집에.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러면 엄마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지. 근데 알거든요. 근데 불효자식이지. 네, 자기 고백이긴 한데 나는 엄청나게 퍼먹습니다. 근데 하여간 때로는 이제 그 조금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냥 쉬는 걸 원하면 그거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그쵸.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제가 받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제가 달라고 안 하니까 그 달라고 하면 너무 기쁘게 주시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데 근데 어머니 기쁘게 주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무언의 압력이지. 근데 이제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됐으니까 네.
저도 이제 좀 편한 거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편하지만 미안하지. 편하면서 미안한 그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또 새로운 그 장인 거죠. 그게 압박인 거지. 그래서 이제 2박을 있었어요. 집에서 이틀을 자고 그래 이틀 5끼 중에 한 끼도 안 먹고 가긴 좀 그렇다. 그래. 가기 전에 아침에 한 끼는 엄마 주세요. 아침은 먹고 갈게 해서 아침 먹고 가면 엄마도 좀 마음이 편하고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먹어 드리고 가는 거네. 아니요, 저 먹는 건 엄마 밥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나 봐요. 하여간 근데 우리 네. 아들 입장에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막 분주하면서 음식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 마음은 아는데 나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음식하지 마시고 나가서 외식합시다라고 하면은 모처럼 오는 아들인데 왜 외식이야? 내가 손수 만들어서 밥을 해주고 먹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그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하겠다고 해서 해오신 그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진짜 그쵸. 효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쉬는 거니까. 맞아요. 야, 어머니는 그렇게 음식하면 안 되겠지. 저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그 배달 음식을 그냥 시키거나 외식을 하거나 같이 나가자고 해서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참 그 기다려주고 참는 그런 사랑이 쉽지는 않아요. 아유 어려워요.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우리 김수인 교수님도 아이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필요한 걸 주십니까? 그러게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로 준다고 우기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내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다르면 근데 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또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 이렇게 애를 썼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과거 어떤 기억에서 서로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애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안 그런 거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기억이 차이가 있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뭐 부모의 마음을 다는 모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건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자매님한테는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랬겠구나 하면서 이제 내리사랑을 묵상해보는 기회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그거 느꼈던 게, 사실 그 입장에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보고 나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랬구나, 내가 엄마한테 이랬구나, 막 이런 거 떠오르는 것처럼 그 간극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그 틀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줬어도 그 엄마가 주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 하나님이 그 진짜 인간이 됐다는 거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으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얘네들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과연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네, 성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줬다고 봐요. 네. 왜냐면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자식이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해주셨을 것 같아. 저 아는 분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분이 아버지가 이제 촌부신데 전화를 하면 뭐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이 말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 이렇게 정서적인 대화도 하고 일상의 대화도 이런 대화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요즘 그런 어떻게 지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전화도 하기 싫고 그런 게 싫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제 좀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분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그 말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밥 먹었냐? 그럼 그게 사랑한다. 그걸로 들려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돈 닦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숙해서 우리 엄마의 방식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엄마가 그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면 또 조금 이제 다른 면이 되겠지만 그건 이제 자녀들 편의 얘기고 이 사연 보내신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또 살아갈 것이며 또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며 살아갈 것이며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한 당면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헛사신 거 아니고 하지만 다소 이제 그렇게 애쓰느라고 놓쳤던 뭐 내 자신의 삶이라든지 그다음에 딸이나 자녀들을 이제 존중한다는 의미 또 뭐 그런 것들을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은 뭘 사랑으로 느끼는가 부모의 그 의하는 거를 이 지금 언어가 다른 것 같거든요. 서로가. 이 저희 친정엄마는 맛있는 걸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걸로 사랑의 언어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크면서 어느 순간 이해는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데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또 이분도 또 자녀가 원하는 어떤 사랑의 언어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열심히 사신 그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열심히 사신 부분이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딸들이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예,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에도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나를 잘 몰라주고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건 정말 이분이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걸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성공만을 위해서 내지는 좀 잘 보여지는 게 중요하셔서 이렇게 애쓰고 사셨는데 그거를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싸매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이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난 자식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어떤 그 희생을 내가 했던가 이런 면도 조금 한번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연세가 이렇게 드셔서 좀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공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엄마들 중에 정말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고 막 너무 억울해하시고 하는데 잘 보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남들 앞에 좀 드러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이제 그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자식의 성공도 곧 나의 성과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망가져요. 이제 그 가족이. 그래서 뭐 이 사례에 적합한 내용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쩌면 내가 살아온 모습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보다는 혹시 이 깨져가는 가정이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그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것들이 내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푸시하고 또 막 이렇게
뭔가 압력을 줬던 게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닐까. 이것도 한번 볼 수 있는 사례의 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 내용은. 그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억지로 뭐 힘을 줘가지고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다 이제 가족 안에는 서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얘기만 할 뿐, 내가 무슨 뭐 저 사람에게 뭐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 내가 막 윽박지르고 억지로 막 그렇게 키웠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이 위치 에너지가 가져다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상위 체계죠. 그러니까 상위 체계면 말 한마디를 던져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키웠다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느껴질 만한 그런 그 무게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던질 때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애가 취약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에서 오는 그 힘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상위 하위 체계가 명확하게 쓸 때는 쓰고, 그렇지 않고 같이 함께 가족 간에 끈끈하게 그 뭔가를 이렇게 그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그런 대화를 할 때는 수평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스위치를 켤 수가 없으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떨 때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에게 준엄하게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친구같이 대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항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친구같이 대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엄부의 모습이 좋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그런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이제 유동성,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스위치를 가지고 계속 기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엄부의 위치에서 엄한 아버지로서 했을 때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서 되게 힘들어하고, 또 친구 같은 아버지가 있다고 했었을 때는 아버지가 좀 그 뭔가 책임감이나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훈련, 어머니 훈련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에서는 서로를 위해 헌신뿐만 아니라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과 얼마나 그런 마음을 나누고 정서적인 대화를 하셨을까, 혼자 애쓰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여기 사연 보내신 분은 어머니시지만 우리나라 이제 아버지들, 많은 아버지들도 좀 이런 모습일 때가 그렇죠.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뭐 일을 이제 계속 하지만 정작 가족과 대화가 없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은퇴하거나 그 무렵에 됐을 때 가족 안에 설 자리가 없어서 내가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 그동안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애썼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억울함이나 분노, 상실감.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작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의 나를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같이 교류하고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사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혹은 부모님 위의 연배 그 한 세대 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떠올려 보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은 아니죠. 잘 못하시죠. 표현을 잘 못하시고 그 건설 현장에서 토목기사로 이제 그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힘드니까 그 얼마나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지쳐요. 들어와서 말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TV 보다가도 주무시고 뭐 그 밥 먹고 빨리 먹고 일어나시고 이런 모습이지만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아버지도 성당을 열심히 나가시면서 미사를 같이 이제 저도 신학생이니까 방학 때는 같이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별말을 안 하다가 그 조금씩 아빠랑 뭐 이런저런 말할 기회가 생기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 가족 간에 그 대화가 없었구나 나도. 그래서 아버지랑 많이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평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으면서 제 안에 있던 것도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원활하게 그 아빠가 하는 말들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았는데 확실히 좋은 소통이 더 많은 소통,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소통이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관계 그리고 또 부모 자녀 이거를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자식을 떠나 지방이라도 가서 자식들과 단절하고 싶을 만큼 지금 되게 힘들고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뭐 직장 다니고 있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쉬면 안 되는 정도인지 좀 한번 보시고 이 시기 정도 되면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좀 뭐 이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직장보다는 되게 이렇게 연 단위로 재계약이 필요한 뭐 이렇거나 또는 뭐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되게 힘들지만 지방은 되게 자리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한 1년 정도 떠나서 혼자서 생각해보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거리를 둬보면 자녀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고 그래도 엄마가 없는 자리가 어떤가 또는 이분도 그동안에 자녀들한테 너무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자기에 대해서도 좀 찾고 또 뭐 그런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기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도 하시고 피정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조금 정말 이 시간 동안 나와의 그 어떤 시간을 트는 우선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깊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좀 기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신앙 안에서 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이분에게 이제 자기 돌봄의 시간 이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왜 저도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제 자신의 삶을 이제 신앙 안에서 주님께 또 맡기는 법을 배우지만 또 자식들을 키우면서는 이 자녀들을 또 주님께 맡기는 게 또 생각보다 때로 어렵더라고요. 나의 어떤 기대, 또 나의 열심, 내가 또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도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그 삶은 그 삶대로 자녀들을 믿어주고 또 맡기고 또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조금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아보고 돌보는 시간 이게 또 우리 이 사연 보내신 분께 꼭 필요하지 않나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과 덧붙여가지고 이제 사랑의 방법과 방식이
발달 라인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커지면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떨어뜨려주는, 그리고 독립시켜주는 사랑이 필요한데, 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밀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느껴질,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오히려 성인이 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형식이 또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자기 돌봄의 사랑, 자기 돌봄의 시간은 결국 아이와의 이제 분리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해서 내가 평생을 돌봐야 된다, 내가 평생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이미 내가 할 책임은 다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주시고 보존해 주시니,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무엇인가 하나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아이들이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또 좋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불편감을 일으키지 않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열심히 사랑한 죄밖에 없다, 희생한 죄밖에 없다,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최선으로 하신 거는 맞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기능하는 방식이 아닐 때는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 거는 칭찬받되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줘서 해주신 거는 인정을 받지만, 또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뤄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에게 오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 좌절감은 이제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돌봄을 주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이제 확대된 또 다른 나의 이웃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의 삶에 또 다시 이제 아이들과 분리된 제2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질 때, 이제 아이들도 서서히 부모님에게 너무 붙어 있어서 얻어졌던 그런 불편 불만이 점점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른 분들도 한 말씀 해주셔서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제가 네. 할까요? 네. 네. 저는 어쨌든 이분이 좀 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잘 쉬시고, 그래야 또 힘이 새롭게 나와서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또 창의적인 관계 성립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없어봐야 알 것 같거든요.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이 든 자리보다 안 자리가 더 크다고. 그렇게 잘 해주셨던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딸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왜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본인을 또 잘 돌보시고 쉬시면서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저희가 이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진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거는 사실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힘든 모든 시련들을 다 겪으셨으니 저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으리라 봐요. 그 마음의 어려움도 극복하실 수 있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상예비 오신 분님의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에, 내일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라는 신부님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과거는 하느님께 좀 자비에 좀 맡겨드리고, 지금 오늘 하느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신다면 아무래도 더 행복한 삶을 앞으로 더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그 날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한 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얘기 나눠주신 교수님과 신부님, 모든 분들, 그리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